달담입니다. 제가 오늘은 처음으로 마이크를 들고 영상을 찍는데요. 저의 북큐레이션 채널을 굉장히 좋아해주는, 그렇지만 영상은 잘 보지 않는, 저의 남편이 마이크를 한번 써보라고 마이크를 지원해줘서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고, 마이크를 쓰는 게 음량이 훨씬 더 좋으면 앞으로도 마이크를 쓰고, 그닥 그렇지 않다 하면 원래대로 그냥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등학교 3학년과 관련된 책입니다. 책 제목은 초3에서 초5 수학 격차 만드는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머니들 이렇게 책 제목에 결정적 시기라는 표현이 나오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시는 어머니들도 계시죠? 어떻게 우리 아이는 이미 이 결정적 시기를 놓쳤어? 아니면 이제 끝물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가장 빠른 때가 지금이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뭐든지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자분께서는요, 중등 수학 교사이시고요. 고등학교에 10년 계시고, 중학교에 5년차 계실 때 이 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중등 교사라고 하면 중학교 선생님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등 교사라고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저도 중등 교사이고 제 전공은 역사입니다. 수학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서 저도 아이 그 엄마표 수학을 하면서 좀 도움을 받고자 관련된 수학 교육 서적을 엄청나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내용, 좋은 내용 어머니들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자녀분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교육 과정을 쭉 연계해서 이제 눈여겨 보신 거죠. 그러다가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 입시까지 이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어디에서부터 결정이 되느냐를 이제 좀 관찰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가 결정적 시기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고 굉장히 많은 위안을 얻었던 게 뭐냐면 제 아이가 아직 초3이 되기 전이라서 위로를 얻었던 것이 아니라 이 책에 이런 챕터가 있더라고요.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수학은 아이들에게 좌절감을 준다. 이런 챕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또 읽었는데 이거 내가 쓴 책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제 아이와 저의 상황이랑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틀렸을 때 저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다 맞추고 딱 한 문제만 틀려도 그렇게 짜증을 내요. 그래서 얘는 왜 이러나? 한 문제 틀렸는데 왜 이렇게 짜증을 내지? 그러니까 좀 더 많이 틀렸다. 그러면 이제 막 화를 내면서 막 울기도 하고 그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될 때는 문제집을 구기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저의 자녀를 보고 왜 우리 아이는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수학을 이제 처음 접하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내 아이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제가 일단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이제 막 수학을 접한 초등학생들을 살펴보면 문제를 풀다가 틀렸을 때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하다. 분노 어린 지우개질을 해대며 자책하고 짜증을 낸다. 다시 풀어보라고 하면 왜 그래야 하냐며 따지거나 우는 아이도 있다. 아이들은 자신의 능력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을 인정하기 싫어진다. 항상 잘한다는 칭찬만 들어왔는데 문제집의 빨간 소나기는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으니 열등감마저 든다. 사실 이런 장면을 보고 있는 부모는 화가 난다. 문제 하나 틀리는 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반응할까 싶기도 하고 아이의 짜증에 더 짜증이 나기도 한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아이의 자기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이 책에 적혀 있습니다. 기질에 따라서 이렇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하지 않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고 저자분께서 얘기를 하시니 저 같은 엄마는 굉장히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가 좀 커가면서 그런 감정적인 조절 능력이 이제는 많이 나아졌는데 제가 초반에 이 책을 읽었으면 우리 아이만 그러나? 라고 이제 오해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제가 이 책을 읽어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부모는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하는가 또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한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하기 싫은 게 당연해. 잘 알지. 근데 엄마도 맨날 밥하는 거 너무 싫은데 잘 먹이는 게 엄마의 일이니까 하는 거야. 밥하기 싫다고 밥주걱을 던지고 그릇을 깨면 안 되겠지. 너도 문제집 구기고 던지고 하면 안 돼. 자, 기다릴 테니 네 마음이 조금 괜찮아지면 이야기해줘. 잘할 거라 엄마는 믿어. 저는 특히 또 어떻게 반응을 해주냐면 누구누구야. 오늘은 다 맞춰서 배움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네. 저는 이렇게 반응을 해줘요. 오히려 다 맞췄을 때 네가 이거를 다 맞춰서 엄마가 기쁘지만 오늘은 틀린 문제가 없어서 뭔가 새롭게 배울 수 있는 배움은 일어나지 않았구나.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다음번에 만약에 문제가 틀렸다. 누구누가 오늘 배움이 하나 일어나겠다. 네가 이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시 풀므로 인해서 배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니까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문제가 딱 틀리니까 오늘 하나 배움 일어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엄마의 반응과 엄마의 말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아이의 그 피드백을 보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요책 한번 진짜 꼭 읽어보세요.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시는 중등 수학 선생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믿음이 가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단원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준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정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수학의 깊이도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자기 감정을 조절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 저자분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 조절 능력 이꼴 수학 능력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정말 200% 공감을 하는 게 수학 문제를 틀렸을 때 그 틀린 문제에 집중을 해서 비슷한 유형이 또 나왔을 때 틀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 연습해서 이제 풀어보는 것이 수학 공부인데 문제가 틀렸을 때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해서 그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문제를 푸는 의미가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수학 문제는 특히나 자기 감정 조절을 잘하는 아이들이 수학 실력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틀리는 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틀렸을 때 이 올라오는 짜증, 어떤 좌절감 이런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조절 능력이 있어야 배움이 일어나고 그런 배움을 바탕으로 다음번에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결정적 시기가 지나지 않으신 어머니들 읽으시면 더욱더 좋으시겠고 지났다 하더라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아이 수학 수포자 되지 않도록 어머니들께서 옆에서 잘 지도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썸네일에 보면 피트 대치레테 후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저희 아이가 대치레테 온라인 시험을 쳤어요. 무료로 칠 수 있다고 해서 그럼 한번 쳐볼까 하고 이제 쳤는데 이때도 제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감정 조절이 먼저구나. 대치레테니까 1번 문항부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약간 당황을 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치레테 현행으로 저희 아이는 선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으로 2학년 1학기 레테를 봤는데도 이제 1번 문제를 딱 보고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KMA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20번 문항까지는 어머니들 그 아이 쳐본 아이들은 알겠지만 문제가 좀 쉬워요. 그런데 대치레테는 대치는 대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게 1번부터가 KMA 1번하고 달라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한 중간 이상까지는 쭉쭉 풀어 나갔어요. 풀어 나가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막히니까 이제 짜증이 올라오는 거죠. 짜증 부리다가 시간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대치레테가 제 기억으로는 50분에 20문항인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대치레테를 치기 전에 그 샘플 레테처럼 이렇게 몇 문제를 쳐보는 게 있어요. 그것도 아이가 뭔가 온라인으로 해보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뭐 클릭을 잘못 눌려가지고 페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기분이 사실 안 좋은 상태에서 대치레테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계속 어려운 문제가 있고 좀 막히고 이러니까 막 혼자 풀다가 짜증을 부리고 막 두루눕고 막 이러다가 결국 뭐 한 두세 문제는 아마 못 풀고 그게 아마 끝났을 제출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가 마지막에 울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칠 수 있는 그 전국 레테는 아예 시도를 못 해본 거죠. 그러니까 대치 레테가 훨씬 더 난이도가 높고 전국 레테는 대치 레테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낮아요. 근데 어쨌든 대치 레테까지만 보고 전국 레테는 이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감정 조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치 레테까지 어떻게 이제 끝내고 며칠 뒤에 이제 그 관련되신 분께서 이제 결과를 알려주시면서 상담 전화가 왔어요. 제 기억으로 한 두세 문제를 못 풀었을까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짜증 부리다가 시간이 다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결과가 잘 나왔어요. 왜냐면 문제도 다 못 풀었잖아요. 그 전화 오신 분이 대치동 학원의 수업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그 대치가 진짜 대단하긴 대단한 것보다 제가 대치 레테 같은 경우에는 교과심화라고 보면 되고 KMA 요거는 사고력 수학과 관련된 그런 분야의 문제라고 그 관리하시는 분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는 우리 뭐 교과, 연산, 그 다음 사고력 수학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게 사실 사교육에서 그렇게 한 거지 사실은 수학은 모두 최종적으로는 사고력 수학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책도 있습니다. 제가 그 책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수학은 결국 사고력 수학이다 이거였나? 아무튼 그런 또 책이 있어요. 상담을 해주시는 분께서는 대치레테는 교과심화 문제이고 KMA와 같은 수학 경시대에는 사고력 수학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수준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치레테이드, 수학 경시대이드 이것이 사고력 수학인지 교과 심화인지가 잘 구별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아이가 대치레테 온라인 그 시험을 보면서도 감정 조절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우리 저학년 아이들은 아직까지 감정 조절이 좀 힘들고 이 책에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이 감정 조절 능력의 70%가 이제 가능한 시기가 초3부터 초5학년 쯤 돼야 한 70% 정도는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어른들도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물며 뭐 저도 감정 조절을 100%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특히 저학년일 경우에는 문제를 풀다가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울고 뭐 문제집을 구기고 하더라도 이게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머니들께서 마음을 좀 비우시고 아이에게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반응을 해주시면 아이가 그 감정 조절을 하는데 훨씬 더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들 우리 아이 수학 교육 고민이 되시면 여기저기 학원을 알아보시기 전에 일단 저는 다양한 수학 교육과 관련된 서적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도 어머니들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